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도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질 때쯤이면 해마다 순환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데요. 영동군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이용해 물이 아닌 하늘에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영동의 한 강가에서 다슬기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드론 한 대가 접근합니다. 곧바로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합니다. 다슬기 잡고 계신데 그 앞에 5m가 굉장히 깊은 데예요. 위험하니까 거기 계시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카누 체험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드론이 다가가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 7.5m 앞에가 수심이 약 한 6m 이상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영동군은 다슬기 채취 등 순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올해 첫 도입된 방송 스피커 드론은 위험 지역 감시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험 요소를 직접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라이트를 장착해 야간에도 수색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동군의 안전관리 지역은 모두 23곳, 과거에 순환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로 8월 말까지 9개 전담팀이 투입됩니다. 하폭이 10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커, 방송에 나오는 드론을 갖다가 접근시켜서 최근 3년간 영동 지역에서만 다슬기 채취 등 순환사고로 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방송 스피커 드론 투입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는 오늘 폭염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범덕 청주시장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 계층 보호와 폭염행동 요령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시장은 이어 내수읍의 육개 농가와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르바이트 구하기일 텐데요. 제천시가 상권과 대학 살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생 일자리 정책을 시험대에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학 시절 첫 방학을 맞은 원형상군은 청소년 북카페에서 서가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마련한 대학생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 청소년 단체 봉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원이나 다녀서 여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가 시간과 공부할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는 최미정 양은 SNS로 대학생 일자리 구직 광고를 접하고 선뜻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학비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동안에 제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천시에 대해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올해 제천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449명.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 80여만 원을 받습니다. 제천시는 상권과 대학 살리기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단기간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이제 진로 체험의 기회와 이제 관내외 대학생들이 제천에 머물면서 이제 제천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천시는 올해 대학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탈락을 하자 내년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참가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청주 방서지구를 방문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입주 초기 아파트 하자 문제와 단제초 공사 지연 등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타낸 도내 모 중학교 행정직원이 해임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여자 중학교 행정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직원을 해임 처분하고 횡령액의 3배인 4,200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처분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억 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차량 구매 대금을 가로챈 청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15년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김 씨는 새 차를 정가보다 최대 2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고객 35명으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1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12시 반쯤 6살 된 아들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학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을 타낸 4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출 브로커와 짜고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5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3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보은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32개 대학 야구팀 전체가 출전하며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전은 오는 8일 오전 9시 성균관대와 송원대의 경기로 치러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음성의 낮 최고 기온이 34.9도를 기록하는 등 충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연일 30도 이상까지 오르는 폭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